통일교 한학자 총재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됐다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렇더라고요. 어제 조사를 받았죠. 9시간 30분 정도의 조사를 받았고 특검에서는 이 한학자 총재를 공범 권성동 구속 여부를 지켜본 후에 임의로 출석했다라고 아예 맞습니다. 규정을 했어요. 네. 그동안 나오라 그럴 때는 안 나왔으니까. 네. 그리고 어제 나온 것도 나오라 그래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왔다는 맞아요. 거 아닙니까?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지적을 했던 것이고 보면 출석 때는 걸어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휠체어를 타고 나오더라고요. 뭐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뭐 권성동에게 1억 전달했느냐, 뭐 김건희에게 목걸이 가방 줬느냐라는 물음에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데 등의 목소리를 냈어요. 네. 뭐 물론 구속영장 청구는 됐으니까 네. 한학자 총재는 지금 사면 초가 아닌가요 거의? 완전 사면 초과죠. 그러니까 네. 오만 가지를 벌였는데 결국에 막아야 되는 건 자기의 인신구속 하나를 막는 거였는데 그 자기의 인신구속 하나를 막기 위해서 국민들의 말하자면 감정적 영린 같은 걸 건드리잖아요. 이 정부의 첫 번째 민정수석을 변호인단으로 쓴다든지 예. 아니면 전 검찰총장한테 무슨 뭐 법률 조언을 받는다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근데 그게 다 노출이 되잖아요. 이게 무슨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성전에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다 미디어에 공개되는 일인데 그 노출이 되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 봐줄 수 있는 논리도 있죠. 뭐 종교 지도 어쨌든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 고령이고 지금 아프다고도 하고 하니까. 예. 근데 그런 일을 자기가 버리면 미리 겁이 나서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특검 입장에서는 외통수로 영장을 청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수사의 정당성 전반이 흔들리는데 그렇죠. 근데 지금 놓고 보면 이 김건희 특검에서 이 통일교수가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뭐 앞으로는 다른 수사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좀 불가피해. 그러니까 본인 발등을 찍었다. 뭐 이런 맞아요. 생각이 완전 듭니다. 자초한 거고 이제 꾀를 써가지고 체포영장 청구하는 건 막은 거예요. 예. 왜냐하면 3번 안 나가면 체포영장 청구하는데 예. 그때 말고 언론에 흘리는 거예요. 아 우리 수요일 날 나갈 건데 월요일이 3번째 안 나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영장 치기 애매한 시점에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여성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영장 청구하겠구나 구속영장 청구하겠구나 생각이 들었던 건 나오면서 한 발언이에요. 김건희한테 목걸이며 가방이며 갖다 줬냐고 했더니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럼 그 태도로 수사에 임했다는 거잖아요. 나 모르는데 나 그런 적 없는데 지시한 적 없고 윤영호라는 통일교 2인자가 알아서 한 개인 비위인데 그거 믿기 어렵습니다. 아 거짓말하는구나. 그냥 내보내면 입을 맞추겠구나. 그 산하의 여러 사람들. 그런데 재무국장이 비서실장한테 문자도 보내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참 어머니의 뜻이라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증거가 배치되니까 이제 신변 확보에 나선 거고 저 영장 발부될 거라고 봅니다. 참 어머니, 예. 뭐, 헐리 마더라고 네, 하던데. 뇌물 준 것은 제가 아니고 또 다른 저인 참 어머니였습니다. 이중 이렇게 일종 부캐인가요? 네, 부캐가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네. 내 주머니엔 돈이 너무도 많아. 한학자가 아니라 부캐가 좋다. 그러니까 통일교는 그런 것 같아요. 구속되지 않는 것. 그리고 재판을 가더라도 실형을 받더라도 집행유예 정도 나오면 성공 아닌가. 그리고 이 종교가 불법으로 찍히지 않는 것. 뭐 종교일치 문제 있으니까 이 정도 목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물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수사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 기본 전제는 그런데 집중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우리 특검이 통일교를 타겟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권성동을 매개로 해서 권성동이 이 돈을 받아서 김건희 윤석열에게 전달되고 그 두 사람이 이 상황들을 인지했다라고 수사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당이라는 조직의 선거 자금으로 쓰였다라는 형태의 중점을 맞춰 수사할 것인가 이런 판단들을 저는 특검이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특검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하는 했죠. 부분도 굉장히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특검은 이걸 한 줄에 놓고 보고 있다는 것이겠죠. 통일교 입장에서는 뭐 가방이 됐건 보석이 됐건 뭐 현금이 됐건 이런 걸 주면서 무언가를 청탁하고 통일교의 수건 사업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정황들은 보이는 것인데 그 최종 결제자로 한학자 총재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나 건진법사 전성배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했던 것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였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사 전개 과정에서 놓고 보면 한학자 총재를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통일교 입장에서는 한학자를 보호할 거냐 국민의힘을 보호할 거냐를 놓고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지금 윤영호 위에 그 정모 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원주 씨. 이 정모 씨가 사실상의 이제 통일교의 전체적인 어떤 사업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방향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브레인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학자 총재가 뭐 연령으로 보나 뭘로 보나 뭐
캄보디아에 가서 메콩 거기 가갖고 메콩강에 가서 뭘 진짜 이런 걸 직접 판단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관계 속에서 통일교 사업이 이루어졌을 텐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에 관심 있는 건 통일교가 그런 특혜를 받을 수 있던 맥락이 뭐야,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예.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와의 영향력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통일교에 큰 관심이 없었었는데 여기 나오고 나서 통일교를 말 찾아보면 여기가 통일 대통령 얘기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많이 하죠. 네, 통일 대통령 여기는 통일, 평화 이 메시지가 거의 주니까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우리가 이제 계엄 초기에 그 정리되기 전에 통일 대통령 김건희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 거에 출처가 어딜까, 이런 것도 이제 보면 아 여기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구나. 예를 들어 통일교 입장에서 본인들이 움직여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의 대선 후보를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걸 특검에서 수사를 하려고 맞습니다. 하는 것이고요. 만들 수 있다면 그것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또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당연하죠. 그런데 반대로 윤석열, 김건희 부부 입장에서는 대권 후보가 되거나 대통령이 되거나 아니면 통일 대통령이 되거나 라는 것에 통일교의 그 인적인 동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라면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주고받는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거고, 이게 근거가 없지 않아요. 김건희 씨가 윤영호랑 주고받은 통화 녹취가 있어요. 예. 윤영호 씨가 저희가 도와드린 적은 많지만 이번처럼 기업, 교회 총동원해서 도와드린 건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김건희의 워딩이었어요. 이거 뭘 주고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된 그 선거 자체는 완전히 오염된 거예요. 자본, 검은 돈이 흘러들어갔고, 왜냐면 건성동이 뚫렸는데 이거 개인 착복한 거 아닌 걸로 보이잖아요. 여기 수사해야 되고 선거 비용 보전까지도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의 핵심은 국민의힘의 당의 존재 존립 여부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돈, 그다음에 조직, 그다음에 이게 대통령 선거 과정에 들어갔다 이러면 당이 깨질 수 있어요. 목이 괜찮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목이 메었습니다. 국민의힘 망한다고요. 두 개의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학자를 무너뜨려서 그러면 결국엔 통일교가 국민의힘에 우리가 어떻게 지원했는지를 진술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그 진술이 나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너희 당이 없어지는 상황이야. 이거는 예를 들면 대선을 불법 자금으로 불법 조직으로 치렀는데 이미 대선에 대한 불법성 개입 여부는 굉장히 많아요. 무슨 뭐 비선 사무실이 있었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여기서 핵심적으로 그게 밝혀지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다시 윤석열을 손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당 자체의 본체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큰 갈림길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학자 총재가 어제 뭐 여러 가지 정황들 중에 끝끝내 인정하지 않았던 부분은 바로 그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통일교 사람들 모아놓고 거기서 윤석열을 지지하라라고 지시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뭐 따로 뭐 롯데호텔인가 어디서 모여가지고 뭘 했다는 그 일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내용들까지 뭐 MBC의 취재 내용이라든지 뭐 여러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리고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을 보면 1억 원 외에 추가로 정치자금 수수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이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죠. 이건 통일교와 그 국민의힘 아까 말씀하셨던 이 그 커넥션 안에 뭐 1억 말고 다른 거 없고. 구속영장 심사 받으러 들어갈 때 한 시민이 외친 말에 정답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도 잘해라. 내가 돈 줄게. 예, 그분 뭐 한시민이라고 하기는 꽤 유명한 유튜버죠. 그렇구나. 굉장히 그 강력한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 어떤 현장에서도 그분 목소리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자, 다음 등장 인물 얘기하기 전에 최영태님이 저희에게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진짜 고맙습니다. 심지어 한이 핵관으로 지금 이제 회원 가입도 해주셨네요. 야, 이건 멤버십 가입도 해주시고 슈퍼챗도 보내주시고 고맙습니다. 최영태님 자주 뵀으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김상민 전 검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었고요. 이 사람은 뭐 이완 화백의 그림을 1억 4천 주고 구입하고 그걸 김건희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공천을 받았다. 뭐 이 내용이 주요 내용인데 이 얘기는 충분히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맞습니다. 지금 또 하나 더 나온 의혹은 그 그림 산 돈조차 자기 돈 아니다. 그러니까 법인카드라든지 아니면 그 선거 당시에 차량 제공이라든지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그 코인 업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조사하면서 들은 이야기는 김상민 전 검사가 주변에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완 화백의 그림을 구입했다라는 얘기를 한 것을 들었다라는 거잖아요. 이 코인 수사가
노다지예요. 이 검진법사서 이 코인업자 거기서 시작한 거죠. 예.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특정 시기에 검찰이 이 코인업자들이 돈을 너무 버는데 이 코인업자들의 자금을 한번 봐야겠는다라고 해서 뭔가 캐비넷에 갖고 있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를 들면 전혀 뜬금없는 이름들이 툭툭 튀어나왔는데 그때는 말하자면 이거가 왜 이 이름이 왜 여기서 나오지 이랬던 것들이 보니까 지금 이제 그림이 맞춰지는 뭐 이런 상황들로 보이고 일단 김상민 검사의 해명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김준우가 그림을 사달라고 해서 자기가 그걸 골랐고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김건희가 그림 이상한 거 사면 막 뭐라고 하니까 우리 오빠 약간 덜 떨어진 사람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니까 그럴까봐 혼날까봐 나한테 부탁한 거고 내가 그래서 그림 사고 돈을 어떻게 받았어? 라고 하니까 본인이 설명한 겁니다. 현금으로 받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 뭐 송파에 있는 고깃집인가 어디서. 그럼 이분이 얼마나 바쁜 분입니까? 현직 검사인데 구매 대행하러 다녀야 출마도 되죠.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출마하려고 문자 발송, 다량 발송해야죠. 그다음에 본인은 출판 기념회해야 되죠. 그다음에 매일매일 정보 보고해야 되죠. 엄청나게 바쁘게 이분이 살았는데 그게 이제 해명이 말이 되냐? 그게 어제까지 얘기였는데 지금 나온 보도에 따르면 당연히 그 돈은 김진우나 이런 쪽이 아니라 이런 쪽에서 나왔을 가능성, 그러니까 음성적인 불법 자금, 블랙머니일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의 개연성은 이분이 이미 이 사람들한테 법인카드랑 차량을 제공받아서 뭘 하려고 그런 겁니까? 선거를 하려고 한 거예요. 현직 검사였던 사람이. 근데 진짜 말하신 것처럼 현직 검사였던 사람의 맞습니다. 행동으로 보자면 자기가 수사하는 피의자들에게 돈 뺏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이것도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림을 왜 사줬냐, 무슨 대가성, 뭐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그 매간 매직의 의혹이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원래 그 사람들의 신복이라서 내가 그런 심부름을 해준 것이다라고 취지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뭐 검사라기보다는 어디 무슨 범죄 조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행동 같잖아요. 거의 그렇죠. 거의 어둠의 세력 비스무리한 거고 자기 현직 검사니까 출마를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도 얻어타고 그게 한 4천만 원으로 돈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돈이 있어도 안 쓰는 거죠. 자기 돈은. 자기 돈 쓰면서 선거 치르긴 싫어. 근데 자신은 있어. 왜? 내 뒤에 김건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리수를 계속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끌어다 쓰고 존버킴한테 받고 그리고 이런 세력들로부터 이런 워딩이 어떻게 가공해서 나옵니까? 네.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한 자금으로 이 지원을 받았다. 그림을 샀다. 이거는 이 일당들이 기본적으로 범죄 일당들이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거를 어쨌든 그 현직 검사였던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을 지어내긴 어려워서 이거 당연하지만 수사해야 됩니다. 지금 임금님에게 캔디님이 투캅스라는 영화가 생각나네요라고 해주셨는데 연식이 나오고 연식이 너무 옛날 영화를 이렇게 킹 있잖아요. 킹. 그러네요. 정우성하고 더 킹이죠. 예. 네. 그냥 킹 그러니까 좀 낯서네요. king. 정우성하고 검사들 이야기니까. 조인성 나왔던. 예. 뭐 거기에 그 조폭 한 명 나옵니다. 조인성 친구 이름 뭐죠? 유준열 나오는데 예. 거의 그 이야기 수준. 영화 같은 이야기가 예. 실제로 이제 한국의 21세기 검사들 세계에 일부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또 한 명 구속된 사람이 있는데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해서요. 네. 그 당시 국토부 실무자였던 김모 서기관이 구속이 됐습니다. 뭐 사실은 그 양평 사건 외에도 건설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 등을 받아서 챙긴 혐의가 있다. 요 내용까지도 함께 봐야 되는 건데 연루된 내용들이 참 많죠. 이 김모라는 인물이. 네. 예. 그러니까 연루된 의혹이 굉장히 많은데 이 김서기관이 어쨌든 잘 방어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디서 드러나냐? 아직 그 윗선을 안 불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일을 누가 지시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시가 내려왔는지 이런 거는 추후적인 문제고 일단 이 일이 실행이 된 건 너 때문이야. 네가 실무 책임자였던 거야. 라는 시각으로 봤던 그래서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을 계속해서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진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별건으로 일단 기소를 한 거죠. 예. 용역업체한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근데 이 특검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보도했던 사안이지만 창원 산단도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건 누가 그린 겁니까? 명태균이 그린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안인데 이 서기관은 이렇게 저 특검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 명태균 씨는 왜 방치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명태균 씨가 혹시 대접을 받고 싶어합니까? 아니 대접을 해드려야죠. 알아서. 예. 저도 이거 깜짝 놀란 게 예. 대한민국 중앙부처의 공무원이 뇌물 받는다는 이야기였는데 충격적이었어요. 그것도 수천만 원 안 받거든요. 받는 사람 진짜 없어요. 요즘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럼 왜 이런 사람이 나타났느냐? 이 사람이 이 그림을 새로 그리는 거라든가
양평에서 기존에 했던 방식들을 딱 보는 순간 이게 대통령이 딱 대통령 부부가 개입돼 있고 그러니까 이래도 되는구나. 이래도 되는구나라고 저는 판단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죠. 정권 워낙 초창기이기 때문에 뭐 인수위 때부터 뭐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해먹을 결심을 일찌감치 이거는 초창기에 결심한 거죠. 그렇죠. 정권 되자마자 그 양평에서 벌어진 의사결정이 번복되는 과정들 보면 인수위 시작하자마자부터 이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서기관이 했다는 짓도 지금 용역업체의 진술일 텐데 지도를 쫙 펴놓고 딱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여기가 좋은데 여기가 여긴데 바로 이거를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헛살았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니 이런 식의 세상이 있는지 진짜 몰랐어요. 몰랐죠. 모르고 사실은 저희 앞에 지도를 펼쳐 놓는다고 해도 우리 못 알아. 뭐 어디가 뭔지를 알기는 알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강상면을 딱 찍을 수 있었다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겠습니까? 정보가 있다는 거죠. 사전에 이걸 알려준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명태규 씨가 창원 산단을 그릴 수 있었던 이유는 창원 사람이어서 그렇긴 해요. 창원 사람이니까 이 창원 지리를 잘 아는데 이 서기관이 양평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맞아요. 이걸 누가 처음에 찍어준 거죠. 그렇죠. 이걸 누가 찍어줬는가 이 부분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서기관 외에 그 윗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그쪽으로 가기 위한 어떤 교두보가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미 변호사가 지금 자꾸 짐을 챙기는데. 아닙니다. 저는 스무스한 인수인계를 위해서 잠깐 그랬을 뿐입니다. 누구한테 인수인계를 하실 거예요? 예, 우리 다음에 오실 이창민 변호사님. 예. 자, 이창민 변호사는 뭐 준비되셨으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